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며 방역당국과 농가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도 백신 접종 등 방역 강화에 나섰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가축 전염병 현황과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전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방역 경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에서도 역시 긴급 방역 체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 걸까요? 네, 현재 전남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이 초비상 상태인데요. 전남 영암에서 첫 발생한 이후에 무안을 포함해서 총 8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고 인접 지역에서도 추가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구제역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고 지난달 종료했던 구제역 방역 상황실을 즉시 재개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특이사항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선제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한 일제 백신 접종을 기존 4월에서 3월 22일까지로 완료하겠다 밝혔고요. 특히 소규모 농가죠. 소 50수 미만, 그리고 돼지는 1000두 미만인데요. 그 대에서는 공수위가 직접 접종을 지원하고 또 접종 후에 항체 항성률이 소는 80%, 염소는 6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시 가축, 사람, 차량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협 공동방재단과 소독 차량 137대를 동원해서 농장과 도축장 등의 집중 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입농은 자체 소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SF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AI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 차단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경북은 전국에서 소 사육 두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 사육 두수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만 방심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내 모든 시군의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을 선제적으로 또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경북에 있는 축산 농가 규모가 큰 만큼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요. 네. 그렇다면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구제역 확산의 주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입니다. 그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이제 공기 중 전파는 물론이고 그 가축, 사람, 차량, 사료 등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확산된다고 하는데요. 감염된 소의 침이나 분비물에서도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농장 간 이동이 잦을수록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둘째는 백신 접종률하고 항체 형성률의 문제입니다. 그 방역 당국은 소의 항체 형성률이 80%, 또 염소는 60%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접종 후에도 면역 형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전남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을 다 완료했는데 그 농장에서 추가 확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접종 전에 이미 감염되었거나 면역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셋째는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입니다. 최근 방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구제역이 처음 발생할 전남 영암 농장에서는 사료 차량 하나가 이제 인근 다른 농장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처럼 차량, 장비, 사람 등을 이제 통한 간접 전파가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어서 소독을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구제역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에도 아주 큰 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제역이 영어로는 foot and mouth disease로 합니다. 그 입하고 그 발끝에 수포가 생기고 강한 전염병이 있고 막 폐사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전염병이 매우 강한 가축병인데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큰 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사례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생한 구제역 사태인데요. 당시 경북 안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약 348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이제 살처분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방역 당국은 살처분 보상금과 이제 방역 비용을 포함해서 총 한 3조 원 이상 투입되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근데 축산업계하고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혔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백신 접종 의무화와 신속한 방역 조치로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이제 집중했고요. 그러나 2023년 5월 이제 충북 청주 지역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해서 1년 10개월 만에 방역 체계가 재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 3월 전남에서 다시 확진한 사례가 나와서 다시금 전국적으로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전남 지역 발생은 여기가 구제역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이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곳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구제역은 초기에 이제 신속한 백신 접종 그리고 이동 제한 조치를 철저하게 빠르게 취하지 않으면은 이제 확 확산이 돼버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역 체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제적인 예방 접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백신 접종이 구제역 방역의 핵심인데 네. 지금 이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경북 지역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구제역 예방 효과를 높여야 된다. 이 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할 것과 농장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지난해부터 구제역 예방 접종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규모 농가에서는 군에서 무상으로 백신을 이제 공급하고 공수위가 직접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업 농가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이제 백신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고령군을 비롯한 경북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우제류, 그러니까 소, 돼지, 염소 등 이제 그 발굽동물을 네. 의미하는데요. 가축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과 인접한 경북 서남부 지역에서는 접종 속도를 더 높이면서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각종 지자체에서는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이제 농장 출입 통제, 소독 강화, 축산농가 대상 방역 수칙 교육 등을 병행하면서 구제역 유입 차단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두려워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면 구제역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해 주셨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경북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경북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라고 하는데요. 그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경북에서는 ASF 확진 사례가 7건 이제 발생했는데요. 특히 의성군에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이제 확인되는 등 이제 감염 확산 우려가 이제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의성군은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하고 방역 차량 56대를 동원해서 군 전역에서 대대적인 소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ASF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기 단계를 차등 발령하는 조치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양돈 농장 발생 이력이 있거나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안동, 영천, 영덕, 예천 등 4개 시군과 인접한 8개의 시군이죠. 의성, 문경, 상주, 구미, 청송, 봉화, 영양, 상주인데요. 등은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 외에 10개 시군은 주의 단계로 이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각 위험도에 따라 차별 조정을 했다는 점이 요점이고요. 네. ASF의 주요 감염 원인이 야생 멧돼지와의 이제 접촉이 이제 원인들이 추정되는 만큼 경상북도는 12개 시군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이제 야생 멧돼지 기피대를 긴급 지원하고 포획 트랩 900개를 이제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네. 원칙 아래 농가 스스로 8개의 방역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 소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방역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북도와 환경부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을까요? 예, 경상북도하고 환경부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차단 방역 조치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차단 방역이란 건 아예 그 원인으로부터 차단난다는 네. 그러한 종류를 차단 방역 조치를 하는 거고요. 우선 경상북도는 AS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S 발생이 확인된 안동, 영덕, 영천, 예천 등 4개 시군과 그리고 인접한 8개 시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조정되었는데요.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 바 있고요. 이게 또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전반적인 소독을 하면서도 또 멧돼지 기피대도 긴급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 역시 이제 ASF의 주요 감염원이 야생 멧돼지로 추정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위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경북 서남부 지역입니다. 네. 거기에 드론 10대, 탐지견 8마리, 위성 항법 GPS조 기반 이제 포획 트랩 900개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야생 멧돼지 포획 및 수색을 강화하고 있고요. 지난 8월 9월이죠. 야생 멧돼지 포획량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5,010마리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ASF가 발생했던 43개 시군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축산농가에서는 8대 방역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서 농장 내부 소독을 강화하도록 지도를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ASF는 좀 이게 그 구제계를 다른 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차단 방역만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 철저한 이게 방역을 위해서 이게 참 경북도 환경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AS 확산을 막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인데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게 백신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네. 참 무서운 병이라는 걸 참 우리가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선제적인 대응이 정말 네, 각별히 더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네네. 이번 가축 전염병 확산이 축산업계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좀 안타까운 측면인데요. 그 축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구제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축 이동 제한이 되고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은 축산업계의 생산하고 유통이 위축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특히 전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면서 각 지자체가 긴급 백신 접종과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서 또 축산농가의 부담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으로는 ASF 역시 양돈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ASF는 좀 전 말씀드렸듯이 좀 굉장히 심각한 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발병하면 살처분을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ASF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돼지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 지적할 것은 이게 지금 동물을 다 살처분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동물들이 굉장한 고통을 다 동물 인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막 다 산채로 묻어야 되거든요. 네. 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작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있는 정신적인 충격도 크고요. 그래서 이를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게 어느 뭐로 보나 좋다는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더불어 좀 몇중, 이중고, 삼중고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압박도 축산업계에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막 하면서 네.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도 한국 수출하게 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번엔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러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런 기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참 먹구름이 들이고 있는데요. 현재 한우 농가는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이미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확대되면 참 한국 한우 시장이 더 타격을 받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가 소비자 불안과 한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축 전염병 확산과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이 축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방역을 철저히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축산업계를 좀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도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도민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지역에 같이 살면서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이런 가축 관련 전염병이 있더라도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ASF나 구제역 이런 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소비를 위축할 필요는 없다. 또 식당 가서 마음껏 잡수셔도 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 이거는 뭐 수의업계나 정부에서 항상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좀 우리가 좀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점은 이제 미국산 수입이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압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뭐 보셨듯이 트럼프가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익이 안 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돈줄도 끊는 그런 상황이 봤을 때는 앞으로 축산업계 전반적으로 압박이 심해질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업계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를 한 30개월이나 40개월 많이 키워서 이제
보내거든요. 네. 그런데 25개월이나 이렇게 좀 어릴 때 빨리 잡아서 이제 사료를 좀 덜 먹게 하고 좀 공급하지 이런 논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방안들이 정부와 축산업계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전향적으로 빨리빨리 검토해서 좀 변화를 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축 감염병 현황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